안녕하세요. 예섬학원 분당관 원장 유리아빠 강병길입니다. 예, 아이들이 지금 방학이 길어지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혹시 지금 부족한 건 없는지 궁금들 하실 겁니다. 오프라인 만나기 전에 온라인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분 전환덕에 할 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 따지고 보면 이제 지나고 나면 얼마 안 남은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 수능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짧게 짧게 끊어서 전달 드릴 테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작년에 본 수능을 우리가 20학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올해가 20년이면 작년에 수능을 본 아이들이 20학년도, 20학번이 됩니다. 그래서 20학년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 보면은 21학년도가 되는 겁니다. 작년 수능 결과에 대한 분석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9년에 아래쪽에 있는 게 19년인데요. 19년에 전체 인원이 53만 명이 시험을 봤다면 작년에 48만 명이 봤습니다. 무려 8% 넘게 줄어들었어요. 이 응시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안 낳았다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작년에 이제 수능 응시한 사람들을 카운트하는 그 방식이 좀 바뀌어서 그런 것도 돼요. 자, 그래서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여기 또 보면 재밌는 게 19학년도에 재학생과 재수생, 졸업생의 비율이 75대 22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는 재학생이 70인데 졸업생이 28이니까 거의 30%에 육박해요. 우리가 보통 수능에서는 재수생이 좀 유리하다. 뭐 삼수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반수생은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 졸업생이 많이 늘었다는 것은 재학생이 바로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는 것이 많이 힘들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19학년도에 비해서 작년의 경우에 인원은 감소했는데 오히려 졸업생, 즉 재수생들의 비율은 증가했다. 이게 이제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 과목 응시한 것들을 보면요, 일반 과목들을 보면은 자, 국어, 수학, 가나, 영어, 한국사, 사학, 과탐, 직탐, 외국어, 제2외국어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보시면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요 한국사 인원을 보세요. 한국사 인원이 48만 4,737명이 봤습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보면 전체 수능 응시 현황의 합계가 48만 4,7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작년에 한국사를 본 사람들만 응시 인원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전에는 국어 시험보다 나갔어요. 그럼 국어 응시 인원은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게 얘네들이 전체 응시 인원 중에 한 명으로 표시가 됩니다. 영어보다 나갔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사를 보지 않은 여기서 만약에 시험 보고 끊고 귀가한 학생들은 응시 인원으로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응시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이 이런 효과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과탐 선택 인원은 전년도 대비해서 좀 감소했어요. 이거는 전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하고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학문도 많이 감소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제일 관심 있는 거 수학을 도대체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자, 가형이 31%고 나형이 64%예요. 자,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가형이 문과가 아닌 이과 수학입니다. 나형이 문과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수학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실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기로는 이과생이 문과생보다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 왜 수학은 문과 수학을 많이 선택하느냐? 이과 애들 중에서 이과 수학이 어려우니까 문과로 넘어오는 애들이 많아요. 이 숫자는 어떻게 가냐면은 6월 모평 때보다 이 가형이요 9월로 가면서 수능을 하면서 점점 줄어요. 근데 이 나형은 점점 늘어요. 넘어오는 겁니다. 애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은 이 가형, 나형 구분이 없어요. 전에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대신에 가형, 나형 구분이 없는 대신에 뭐가 있죠?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보고 그리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형, 나형의 점수의 차이는 의미가 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문과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 선택해야 될 사탐의 경우에는 빅3입니다. 생활과 윤리예요. 이게 제일 많아요. 거의 60%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이게 한 50% 학생이 선택해요. 이 사탐 두 과목 선택하는 거니까 이게 퍼센트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지를 많이 선택하죠. 요 세 개인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탐구 과목 선택할 때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탐구 과목이 널려 있는데 그 중에서 생윤과 사문과 한지 요 중에 선택하면 우리에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능은 많은 학생이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아이가 좀 잘하는 과목이 유리하겠지만은 선택의 기준을 지금 잘 모르는 게 생활과 윤리가 어느 날 사회문화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에 문제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원 보고 선택하면 큰일 나고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돼요. 좋아하는 거 아니면 잘하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그 통합사회 공부를 좀 미리 해두면 이 통합사회 중에서 우리 아이가 좀 더 관심 있거나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비슷한 논리로 과탐응시인을 보면 자, 지구과학이 가장 많은 70% 가까이 선택하고 생명과학 60, 화학 원이 34%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많이 선택하는 지구과학은 쉬운가 봐. 그렇진 않아요. 일례로 작년에 지구과학 선택한 아이들 막 울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요. 새로운 교육과정이 반영되면서 문제가 바뀌었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 어떤 과목을 우리 아이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서 내신은 다 할 수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선택 과목 선택하다 보면 다 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내신도 하면 수능도 대비할 수 있을까? 또는 길게 봤을 때 수능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구과학이 애들이 많으니까 좋아.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잘하거나 잘할 수 있는 거, 흥미 있는 거 이런 걸 선택해야 돼요. 그럼 지금 알 수가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1학년의 통합과학이 그래서 중요하다. 과학과제 탐구도 중요하지만 어떤 통합과학 중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 좀 더 재밌어하는가를 빨리 캐치해서 그 과목에 대한 집중적인 수업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겁니다. 수능 응시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결과들이 나와요. 제가 1에서 2등급까지만 끊었거든요. 자, 잘 보세요. 18학년도, 19학년도, 20학년도에서 만점자 표준 점수를 보면 표준 점수는 나중에 한번 이것만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표점은 평균 점수가 낮으면 올라갑니다. 만점자 표점은. 근데 보시면은 평균 한 130점대가 나오던 국어 시험이요. 만점자 표점이 재작년에 150, 작년에 140 표점이 나왔어요. 이거 어려웠다는 거 쉬웠다는 거예요? 엄청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과 학생들에서 의대를 가는 사람은 수학을 잘하느냐 가지고 의대를 가지 않고 뭐 국어를 어떻게 잘했느냐 가지고 의대 당락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네, 국어가 이렇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1등급 컷의 원점수를 보시면 알지만은 재작년에 84점 원점수로 1등급 컷이 끊겼어요. 작년은 91이니까 괜찮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많이 1등급 컷 점수가 원점수가 낮아졌다. 자, 재밌는 건 만점 비율도 점점 낮았어요. 0.5% 이상이 나오는 것이 0.03% 만점. 그러니까 만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0.16도 많이 준 겁니다. 이게 국어가 그러니까 매년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도 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국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뜻도 돼요. 어머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는 뭐 어려서부터 보냈으니까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제일 학원에 많이 보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시죠? 수학이에요. 그죠? 수2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거. 그럼 이제 다시 돌려서 국어는 어때요? 국어는 해도 안 올라가고 안 해도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학원을 끊을 때 제일 먼저 끊는 게 국어예요. 수학을 제일 늦게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이런 점수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비슷하거든요. 자, 수학 가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수 가형은 제가 이것만 보세요. 네. 1등급 컷이 92점, 원점수 92점으로 다 끊겼어요. 그죠? 이거 무슨 뜻이냐면 4점짜리 두 개를 끊기면 이게 이제 틀리면 8점이 까이니까 1등급 컷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만점 표점은 보니까 비슷하게 나오죠? 가형은 늘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만점자 비율을 보세요.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만점자의 원점수는 비슷하다는 것은 수학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문제를 맞추는 것보다 버릴 문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게 나형입니다. 나형은 1컷의 원점수가 계속 떨어져요. 작년 1컷의 원점수는 84점입니다. 자, 그런데 만점자 표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이 시험은, 나형의 시험은 어렵다는 겁니까? 쉽다는 겁니까? 많이 어려웠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밑에 보면 만점자 비율은 0.11, 0.24, 0.21에서 2배로 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려워 보이는데 만점자는 늘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킬러 문제라고 얘기하는 21, 29, 30번 문제가 다소 풀기 쉽게 조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 킬러라고 얘기하는 11번부터 20번 사이의 문제들이 다소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수학 나형에 해당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80점대 중반만 넘어도 1등급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정말 준 킬러 문제를 완벽하게 대비하고 킬러 문제 3개는 버려도 상관이 없는 88점 나오니까요. 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학 표점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잠깐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은 수1, 수2를 공통으로 문이과가 같이 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시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2나 수1 과목에 있는 공통으로 얘기되는 준킬러 문제들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2학년 때까지 수1, 좀 깊게 가면 수2까지만 완벽하게 해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확통이나 미적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나중에도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영어는 그래서 요 수학 가하고 수학 나의 요 표점의 차이를 보여줬는데요. 요 등급과 표점 차이는 내용을 끊고 다른 이야기로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